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시험 대비죠. 1차 시험에서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경사면 견인계수 구하기. 경사면 견인계수하고 우리가 이제 요마크하고는 뭐 견인계수라고 반드시 얘기하긴 뭐한데 사실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이제 제동할 때 미끄러지는 스키드마크나 아니면 제동했다라고 하면 견인계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마크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미우하고 G값 관계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딱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경사면에서 이제 마찰계수만 있는 그런 경우에 이 견인계수 정의 유도하는 그런 관계식이 되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그림처럼 만약에 차가 이렇게 오르막 도로를 간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제동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경우를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경우에서는 반드시 이 힘을 갖다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분해할 줄 알아야 되고 도식화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힘 성분을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식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게 작용하는 힘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위로 가서 관성력이 이제 존재하겠죠, 그죠? 관성력이 존재하고 위로 이동하는 이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동했으니까 그 힘을 방해하는 뭐가 있다? 마찰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면에 대해서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그랬죠? 수직항력.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지구상에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힘을 받고 있다? 중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네 힘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네 힘의 관계에 있었죠? 이 마찰력하고 수직항력 관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먼저 고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거꾸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관성력이 밑으로 가고 그때는 마찰력이 위쪽으로 가겠죠. 마찰력이 관성력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수직항력은 뭐 그대로일 테고요. 중력은 그대로일 테고, 요것만 바뀐다. 근데 요게 바뀜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보면 이 내려갈 때 어떻게 보면 중력의 영향이 있죠. 중력 실제 내려갈 때 중력 작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요만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력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마찰력이 지금처럼 밑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지금 관계에서는 마찰력과 얘가 플러스 되지만, 자, 관성력이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급제동했다 그러면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죠? 그럴 때는 이쪽에 해당되는 에서는 마찰력 빼기 뭐가 된다? 요 중력의 영향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호가 이제 여기서 달라진다. 얘는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한번 수식화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X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X축. 자, X축에 관련된 힘, 이게 지금 관성력인데 일단은. 자, 요 힘의 반대 방향은 뭐다? 마찰력이다. 근데 요 힘하고 총합이 일정해야 이제 얘가 미끄러지면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미끄러지면서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관성력에 해당되는 힘, 요거에 관성된, 이게 이제 일종의 견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견인력에 해당되는 힘은 뭐냐면, 마찰력하고 요게 기여하는 뭐가 있다? 중력의 영향분. 자, 중력의 영향분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이게 각도가 예를 들어 세타라고 하면, 요것도 세타고요, 요것도 세타예요. 다 똑같아요. 자, 요 성분 자체는 뭐다? 이게 중력인데, 중력의 어떤 성분? 중력의 이 사인 세타 성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중력의 사인 세타 성분.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FG라고 하면, FG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FG라고 하면 중력 이 성분이 mg잖아요, 그죠? mg. 그래서 요거는 mg 이 사인 세타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사인 세타 성분. 자, 그러면 어쨌든 X축 작용의 어떤 이 힘 성분들을 쭉 모아보면 FT, 이게 견인력이라고 아까 얘기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하면, 자, 마찰력, 이쪽으로는 마찰력과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 중력의 영향분이 두 개, 이 두 힘의 합력이죠, 그죠? 같을 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내리막 경사다라고 하면 요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 경사에 따른 뭐다? 이 마찰력 빼기
요게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는 조금 더 이 멀리 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동을 하더라도 중력이 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간다. 뭐 그 얘기도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저 Y축에 해당되는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Y축에 해당되는 성분, 이 Y축에 해당되는 성분은 일단은 이걸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그래요. 그 수직 항력을 우리가 FN, 노멀 포스 해서 이렇게 쓰거나 어떤 교재나 저도 뭐 N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냥. 예,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직 항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의 방향은 반대고, 정비례하는 힘. 요 성분의 크기는 요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성분은 뭐다? mg. 여기서 보면 이 중력에 해당되는 mg 코사인 세타 성분에 해당된다. 이게 세타니까 그죠? mg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한 게 요거죠? 예, 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저 마찰력과 이 수직 항력과의 관계가 있었죠. 그죠? 마찰력과 수직 항력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 관계는 어떻게 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죠? 마찰력하고 수직 항력 관계. 자,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마찰력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했으면 뮤 mg 코사인 세타. 여기서 지금 우리가 했었잖아요. 뮤 mg 코사인 세타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중력의 영향을 미치는 이 내리막 경사.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은 견인 계수에선 저기 경사도 G값이라고 우리가 표현되는 이 경사 기울기 값에 해당되는 그 영향이겠죠. 그죠? 예. 자, FG, MG, 사인 세타다, FG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D는 FF, 그러니까 마찰력 플러스 중력 영향분 이렇게 했는데, 자, 마찰력이 요거니까, 요거는 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뮤 mg 코사인 세타. 자,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실 이 관계에서는 이게 방향이 반대일 때를 같이 고려한 게 여기서 원래 원칙대로 지금 방향일 때는 플러스만 고려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그냥 방향성까지 한꺼번에 제가 그냥 나타낸 겁니다.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내리막일 때, 이 내리막 도로에서 제동했을 때 그 효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뮤 mg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게 fg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두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m이 공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mg가 공통으로 돼 있죠. 여기도 mg, 그러니까 mg. 자, 여기는 뮤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만약에 견인계수 값을 우리가 구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견인계수 값을 구한다라고 하면, 자, 견인계수 값은 이런 관계가 있겠죠. 예, 이런 관계.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냥 견인계수 값 자체는 항상 보면 MA라는 거 하고, A가 이제 어떤 형태로 오느냐, 그거하고, 그 다음에 F, MG 관계가 사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는 이런 관계. 거기서 A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견인계수 값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FT가 결국은 MA에 해당되는 그 관계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그죠? 예, MG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는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요것만 남는다. 이게 FT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G 값을 곱한 게 결국은 A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코사인으로 전체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코사인을 양변으로 나눠주면 뭐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분의 FT, 코사인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 없어지고, 코사인분의 사인해서 여기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형태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1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코사인 세타분의 1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게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크라고 그래요. 세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크 세타라고 하는 건데, 자, 세크 세타의 제곱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면 코사인 제곱
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코사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겠죠. 예. 코사인 세타 그러면 FD만 남고, 그래서 FD라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 FD라는 걸 정리해보면 이거는 G 값이 되니까, 그죠? G 제곱이 되겠죠. 이 탄젠스 세타가 G니까 G 제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떤 값이 된다? 이런 값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이런 값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FD 여기서 요 자체로는 쉽게 돼야 돼요. 이해가 쉽게 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왜 분의 1로 갔지? 라는 것들, 그게 당연히 쉽게 돼야 돼요. 그죠? 지금 쭉 설명드린 거 여러분 다 참고하셔갖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는 이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견인계수 값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견인계수 값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거.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1 플러스 G 제곱이라는 부분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보면 이 뭐에 가깝다? 1에 가깝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응용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응용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설명한 것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대입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A 차량 운전자가 마찰 계수가 0.8이고, 일단은 뮤 값이 주어졌죠. 그다음에 내리막 경사가 줬네요. 내리막 경사 1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G 값 자체가 마이너스 0.1이다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내리막 경사인 10%인 도로에서 정지해 있는 B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해서 D 값이 일단 주어졌죠. 미끄러진 후 15km로 충돌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15km 충돌하였다. 일단은 충돌 속도가 주어졌네요. 15km/h로. 자, 일단은 시속값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초속으로 고쳐서 쓸 거냐 아니면 그 시속으로 그냥 바로 계산할 거냐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경사 도로에서의 마찰 계수와 경사 영향만을 고려한 견인계수 공식을 유도하고, 아까 우리 견인계수 공식 유도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제동 시점 속도 추정 비교를 통해서 F는 U 플러스 마이너스 G를 사용해도 무방함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G라는 거에서 플러스 값은 상방향, 그죠? 우리가 오르막도로일 때 얘기하고, 여기서는 내리막도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 값을 여기다 마이너스 0.1G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대입할 때는 G 값에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엄밀하게 따지면 F는 뮤 플러스 사실 G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뮤 플러스 G. 뮤 플러스 G고, 우리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오르막일 때는 플러스, 내리막일 때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냥 플러스 G다. 그러면 G 값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 값을 대입하면 당연히 U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데, 자, 여기서는 어쨌든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좀 헷갈리지 않게 대입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리막 경사다 그러니까 0.1이다 그러니까 10%다 그러니까 0.1이잖아요. 그죠? 내리막 경사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G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그냥 됩니다. 되기는. 만약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뮤 플러스 G인데 원래가, 자, 내리막 경사다 그럼 G 값이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한 대로만 잘 가시면 되고, 이해는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관계식에서 보면 요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죠? 요 관계식에서 보면, 자, 여기서 저도 이제 그렇게 계산했죠. 그래서 0.8에다가 0.1을 빼준 거예요. 그죠? G 값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안 되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 형태에서 그냥 바로 했기 때문에 G 값은 그냥 0.1로 대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0.8 마이너스 0.1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게 지금 0.1이잖아요. 그죠? 0.1의 제곱이니까 0.0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0.01에 또 루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1.0005가 나와요. 그죠? 예, 0.0005가 나온다. 요거는 0.7인데 이걸 0.0005로 이렇게 계산하면 0.6997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요 차이라는 거죠. 요 차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계산해 보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계산은 뭘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일단은 F값을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견인계수, 합성 견인계수에서 0.6997 대입하는 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간편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여기다 0.7 대입하는 거, 두 가지를 대입해보면 알겠죠. 그죠? 자, 급제동에서 25m 미끄러졌을 때 한번 볼게요. 예, 급제동에서 25m 미끄러졌을 때 그 에너지 손실에 따른 속도를 계산해 보면 254 df인데 여기서 계산해 보면 여기서 대입만 하는 거죠. 예, 여기서 25m하고 d 값이, 그다음에 f 값이 얼마? 여기서 그 0.6997이 되겠죠. 그죠? 예, 그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59.6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초속으로 바꾸면 15.56, 여기서 59.62 나누기 3.6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54df, d값은 똑같고 f가 0.7로 대입한 거죠. 예, 7로 대입했을 때 그 계산값은 59.63. 그래서 뭐 사실 보면 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한 1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3.6으로 나누면 같은 값이 나온다. 이게 둘 사이에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경사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1 플러스 g 제곱 이 루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뭘로 그냥 1로 생략해도 된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u 플러스 마이너스 g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그 요마크 같은 경우 이런 형태로 이제 편경사겠죠? 예, 요마크는 이제 편경사라고, 횡단구배나 이런 거는 사실 무시하면 되고요. 그냥 편경사일 때 한번 계산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종단구배나 이런 것도 편경사로 계산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죠? 예.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는 편경사 형태가 될 텐데, 이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분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힘에서 우리가 x하고 y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사실 다 같아요. 같은데 다만 틀려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앞에서는 우리가 이 끌고 가는 견인력이었어요. 그죠? 견인력인데 여기서는 미끄러지면서 끌고 가는 힘이 뭐다? 그 마찰력보다 이겨서 이렇게 미끄러지게끔 하는 힘이 원심력이다. 근데 원심력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면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력이 면에 대해서, 중력이 이렇게 되면 중력에 대해 수직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중력 부분에 대해 수직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심력 자체는 어떤 성분이 되면 이 성분이 원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심력이 이 부분이 원심력이다. 그래서 원심력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작용하는 힘이 그 중력에 의한 영향 힘, FG라고 말한 mg sin 세타 이 성분이 있죠. 예,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한번 보면 이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 항상 마찰력은 똑같아요. 그죠? 얘하고 수직 항력 관계. 자, 그거는 μn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Fg는 조금 전에 봤듯이 mg sin 세타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심력은 R분의 mv 제곱 이 관계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그 힘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돼 있고, 그럼 요거를 X축, Y축에 대해서 한번 분해를 해보자 이거죠. 예, X축, Y축에 대해서 힘의 성분을 한번 분해해보자. 자, X축 작용 힘을 보면, 이게 지금 X축이에요. X축 작용 힘을 보면, 일단은 이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다. 마찰력과 그 다음에 요 FG, 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는 요게 지금 FC인데 요 힘이 작용한 거죠. 요 힘이 상쇄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FC니까 요 힘의 이게 세타 값이고, 어떤 성분? 코사인 세타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FC의 코사인 세타 성분이 결국은 요 두 힘의
성분이다. FF 플러스 FG 이 두 힘의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Y축 성분은 어떻게 되느냐? Y축 작용은 요 성분이 되겠죠? 예, 요 성분, 이 노멀 폴스 부분이 될 텐데. 자, 노멀 폴스 부분은 이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노멀 폴스니까 요 성분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죠? 요 성분이 하나 존재하고 또 하나는 요 성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두 힘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이죠? 네,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어떤 성분? 플러스 성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mg 코사인 세타 성분. 자, 요게 요 자체가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mg 코사인 세타 성분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요게 mg인데 mg의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지금 FC잖아요. 그죠? FC의 어떤 성분? 사인 세타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g의 요게 FC의 사인 세타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FC가 원심력이죠? 네, 원심력.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자, 요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요런 형태이죠? 예, 여기서 보면 FC가 요거니까 요런 형태로 다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요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좀 그냥 다 대입한 겁니다. 대입한 거예요. 그죠? 예. 다 정리해서 대입해 보면 요런 관계식이 나온다. 그죠? 예. 요 관계식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대입해 보면 돼요. 그죠? FN 여기서 나온 거 있죠? 그거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고. 그죠? 예. 그다음에 FC 대신에 요거를 좀 플러스인 거예요. 그죠? 예, 플러스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또 FC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사실 뭐다? 이 V값에 대한 거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V값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V값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도 V값 나오고 여기서도 V값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항시켜서 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R분의 M은 다 없애주는 거예요. M은 지금 다 양쪽에 다 있으니까 M은 지금 양쪽에 양변에 다 있으니까 M으로 나눠주면 자, R분의 V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분의 V제곱 뮤의 사인 세타는 자, 여기 남는 게 M은 없어지고 요거 남고 그 다음에 요거 남겠죠. 예, 여기서 보면 예,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남겠죠. G 사인 세타 그죠? 자, 요거는 저쪽으로 간 거니까 요거하고 요것만 남는다. 그래서 뮤지 코사인 세타 G 사인 세타 이렇게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양변에 우리가 요 V값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양변에 뭘 해주면 되냐면 이 코사인 세타분의 R 요거를 하면 이게 약분될 거 아니에요. R분의 R 약분되고 요 약분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똑같이 되고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만 남는 거고 양변에 여기도 똑같이 전체 R 그 다음에 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없어지고 얘는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가 되는 거고 R은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가 된다? 여기서 보면 이 V 제곱은 그대로 두고 V 제곱하고 여기서는 뭐 1, 그다음 마이너스 이게 탄젠트라고 그랬죠? 뮤 탄젠트 세타. 탄젠트가 근데 뭐다? 탄 세타가 G 값이죠. 예. 이런 관계가 된다. 자, 뒤에서 한번 요 정리된 걸 한번 볼게요. 예. 다시 한번 앞에서 돼 있는 부분들 나타내면 자, R분의 요 관계식이 있다 그랬죠? 예, 요 관계식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다 똑같이 뭘 해준다? 코사인분의 R을 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자, V 제곱으로 정리되는데 여기는 이런 형태. 근데 요 값이 뭐라고 그랬죠? G 값이다. 견인계수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르막 경사, 내리막 경사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G 값이 있죠? 기울기.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이 코사인 분의 R로 곱해줬기 때문에 R 나오고요. 코사인 없어지고 여기는 탄젠 세타 이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탄젠 세타 대신에 우리가 이 경사 기울기 G 값으로 대입하면 이런 관계식이 되겠죠. 예, 양쪽에 이런 관계식이 그대로 성립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곱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양변에 나눠주면 먼저 나눠주면 자, 여기에 보면 1 마이너스 뮤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제곱이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예, 없애주면 그래서 뭐 어떤 관계식인다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런 관계식. 자, 응용제제 보면 마찰국 계수가 0.8이고 편경사가 3% 돼 있대요. 3%니까 뭐 0. 몇이다?
0.03인 경우겠죠. 예. 자, 곡선 반경 50m인 요 마크와 추정 속도 요걸 사용해도 무방함을 설명하시고 돼 있어요. 그죠? 자, 유도 과정은 일단은 유도 과정은 이거 생략을 하고요. 자, 요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대입해 보면 이 요 관계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뮤g의 루트 전체 값은 0.9879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때 속도는 20.17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20.17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이거를 1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요거 위에 것만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온다? 20.41m/s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경사면 있을 때 이 견인계수, 그 다음에 또 U마크 이 구하는 공식 유도해 봤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